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의심 환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한숨 돌렸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전남에도 1,300여 개의 학교의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축제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단체장들의 시민과의 대화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총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의심 환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한숨 돌렸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전남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교육을 받던 20대 남성 소방 공무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소방학교에 입교하기 전 부산과 통영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의 1차 검사 결과는 음성과 양성이 모두 나타난 상태. 하지만 2차와 3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남에서 신천지 관련 의심 환자도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장성에서 신천지 성도 4명이 대구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는 4명 모두 음성. 이들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선 코로나19 때문에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3일 용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시민이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겁니다. 이 여성의 증상은 허리 통증.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지침대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이송하자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24일 오전에도 목포에서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의뢰했는데 최종 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남에선 상태가 호전된 나주의 22번째 환자 이후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는 상태. 방역당국과 일선 지자체는 저마다 코로나19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지난 주말 사이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전남에도 1,300여 개 학교의 개학이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1,362개 학교가 개학을 일주일 연기합니다. 유치원 540곳과 초등학교 429곳, 중학교 249곳과 고등학교 144곳 모두 3월 9일 새학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유초 중고의 신학기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며 추후 감염증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개학 연기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 보내고 온라인을 통한 가정학습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돌봄 휴가제 등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학교 돌봄 서비스와 아이 돌봄 도우미도 제공됩니다. 또 지역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보건 인력 77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 등을 전면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안심은 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다른 가정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아이들 식사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챙겨주고 나와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개학 연기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기존 비상대책반을 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우선 광양시는 제100일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공식 취소하고 자율참배로 변경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다한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광양 매화축제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산충객들이 몰릴 수도 있어 방역초소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해남군도 오는 3월 7일부터 열리는 제8회 땅끝 매화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구례군은 다음 달 14일부터 열릴 예정인 산수유 꽃축제 개최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신년맞이 단체장과 군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비상이지만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정 지역을 낙인 찍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에 대한 격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대구와 인근 경북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대구와 경북을 코로나 지역으로 비하하거나 낙인 찍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한 폐렴이 아니듯 대구 폐렴도 아닌 코로나19라며 대구를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처만 준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지역을 문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힘을 잘 모아서 협력해서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구 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거기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타격이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제가 버스 타고 이번에 갔다 온 그쪽을 이렇게 경유했는데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난리가 아니겠다, 전쟁통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쪽에 지원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시민들은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있는 제 여자친구 집 밖에 잘 나오지 말고 잘해서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과거 사스와 메르스 같은 전염병을 극복했듯이 코로나19도 이겨내자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도 이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다 뭔가 마음을 다 잡아서 슬기롭게 이어나가야죠.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고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리지 않으면 백신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해서 다 같이
뭐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는 에크모 치료나 인공호흡기를 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요. 에크모라는 의학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에크모란 체외막 산소 공급, 즉 몸 밖에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장치를 말하는데요. 코로나19 발병과 치료 단계는 어떤지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증상은 크게 경증과 중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기 증상이 경증, 폐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중증인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기에 단순 감기같이 가벼운 증상이었다가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특징이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다가 갑작스럽게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에 안 보이는데 CT를 찍으면 간율 형태로 바이러스 폐렴의 특징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희가 대종요법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단계로 가는 경우는 이제 기계호흡, 환자의 폐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급성호흡부전이나 폐렴이 심해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는 기계호흡을 하거나 에크모 같은 걸 다는 경우가 이제 아주 심각한 단계고, 중증, 그중에서도 자가호흡이 어려워 위중한 환자를 위한 치료법에는 에크모 치료와 기도삽관을 활용한 인공호흡이 있습니다. 에크모란 체외, 몸 밖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이 산소 공급 등 적절한 기능을 못하면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투입해서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호흡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공호흡기는 환자의 기관지에다가 기관을 삭관을 해서 거기로 산소를 직접 넣어주는 거고, 이 에크모는 아예 몸 밖에서 기계에서 산소를 투입을 해서 몸으로 혈액을 통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모가 훨씬 더 심한 단계에 쓰는 기계예요. 즉 인공호흡이 기도로 기계를 삽관하는 기도삽관을 거쳐 산소를 넣고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거라면, 에크모는 몸 바깥에 심폐기능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24일 오후 현재 전국적으로 에크모 치료나 기도삽관으로 기계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는 모두 2명. 전문가는 특히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폐렴을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대구의 확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 상황이 아마 일주일 정도 진짜 큰 고비일 것 같거든요. 환자 수가 그다음에 어떻게 퍼져나가나, 그 퍼져나간 사람들이 또 2차 감염 일으키나,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지역사회 감염은 아마 방역당국이나 일반 전문가도 다 사실 예상을 했던 거고.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기화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쓰고 가글을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는데요.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을 시 1339 또는 지역보건소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양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총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는 여수시를 비롯한 6개 시군, 14개 지구, 37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